예, 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뭔가 저희 제작진도 지금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게 막 그래서 아까 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고현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스포츠 이야기하면서 조금 긴장을 풀고 가시죠. 그러게요. 네. 좀 긴장을 풀고 가야 네.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축구 얘기 그러면서 네. 축구 K리그 역사상 하루 전날에 이렇게 결정이 안 된 게 처음이다 했는데 결정이 많이 이제 최종 순위가 나왔죠. 최종 순위가 나오고 굉장히 재밌게 그날 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예. 제가 그 소개해드리면서 전북은 이겨놓고 울산의 경기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전북이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최종전에서 강원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1대0으로 네, 울산이 포항에게 1대4로 완패를 하면서 와. 그러니까 승점은 똑같은데 예.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우승 원칙에 따라서 전북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승컵을 둘 다 보낸다. 전주로도 보내고 울산으로도 보내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모조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둘 다 진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늘 진품을 하나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그 진품을 보냈나요? 제가 그래서 그게 어디에다 보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전에 우승 확률이 높았던 건 울산 쪽이잖아요. 확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울산 쪽에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은 모조품을 들어올리고 우승 세레머니를 했고요. 대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로 K리그 어워즈가 있었거든요.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때 진품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그런 현상이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 우승컵이 그러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반납을 반납을 해요. 연말에 반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승팀에게 그 다음에 또 넘어갔다가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를 주목해야 된다 했죠. 왜냐하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한 장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이 경기도 비기면서 결국 서울이 3위가 돼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가져가게 됐고요. 가장 관심을 사실 모았던 것은 파이널 B에서 인천과 경남의 경기였죠. 인천과 경남 하위권 경기라서 사실은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네, 하나는 10위를 하면 잔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인천이 잔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유상철 감독이 투병 중이기 때문에 과연 유상철 감독과 인천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주목을 끌었는데 결국 이 경기도 비기면서 인천이 잔류를 했습니다. 10위로. 네, 그런데 창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인천으로서는 원정 경기였거든요. 근데 원정 경기를 보러 가는 이 경기 응원단의 버스가 16대. 16대요. 네, 그래서 또 따로 온 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래서 1000여 명이 창원에 모여서 여기가 인천인지 창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평균 관객이 한 3,000명 네,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 켠을 다 차지한 거죠. 이쪽 그 인천 쪽에 원정 응원단이 가득 차서 정말 많은 응원을 보냈다고 하고요. 제가 인천의 별명 잔류왕이다. 잔류왕. 잔류왕의 몫을 확실히 해낸 또 잔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천이. 그래서 인천 팬들이 그 유상철 감독이 인천의 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홈 경기를 할 때 내가 두 가지 약속을 하겠다. 하나는 잔류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하나는 인천이 생존하듯이 나도 끝까지 병과 싸워서 생존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팬들은 한 가지 약속은 지켰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약속도 꼭 지켜라. 유상철 감독이. 플래카드가 관중석에 크게 나와가지고 좀 감동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약속을 꼭 유상철 감독이 지키겠다라고 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부 리그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데요. 2부 리그에서 안양을 꺾고 올라온 부산과 내일 이제 홈 경기를 치르게 되고 홈앤드 어웨이로 또 8일날 경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기는 팀이 뭐 경남은 잔류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부산이 또 승격할 수도 있고 부산이 또 그대로 2부 리그에 잔류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국내 축구 소식은 이 정도 듣고 해외 축구 소식. 발롱도르가 발표가 됐죠. 발롱도르, 뭐 많은 분들이 얘기는 들었는데 이 발롱도르가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떤 상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발롱도르는
둘이서 다 해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날두와 메시가 다 해먹는 상이다 예, 이렇게 알고 있고 발롱도르는 뜻이 황금빛 공이라는 프랑스어예요. 아, 황금빛 공. 네, 네 트로피를 보시면 알겠지만 황금빛 공으로 트로피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프랑스 풋볼이라는 프랑스의 축구 월간 잡지가 주관하는 시상식인데 이게 1950년대부터 유럽에 좀 국한해서 우리끼리 좀 권위 있는 상을 하나 만들어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상을 한번 줘보자, 최고의 선수에게 상을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권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로 확대가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올해 활약한 뛰어난 선수에게 주는 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피파에서도 왜 최우수 선수상을 제가 수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파에서 그러면 권위를 좀 높이자, 우리랑 합치자. 이래서 피파 발롱도르로 몇 년간 상을 줬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일이 생긴 게 발롱도르는 무조건 미디어 투표로만 결정이 되는데요. 피파의 최우수 선수상은 각 대표팀의 감독, 주장, 그리고 미디어까지. 선수들까지 포함을 하고 이제 선수단까지 포함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기 투표의 성격도 있지 않냐라는 논란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아니 실력보다 인기 있는 선수가 받는 거네 이런 인식이 좀 생기면서 아 그러면 좀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피파는 피파대로 발롱도르는 발롱도르로 2016년부터 다시 분리를 하면서 피파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룰을 유지를 해요. 각 대표팀의 감독 그리고 선수, 그러니까 주장 그리고 미디어. 그래서 그 이번에 메시가 피파 최우수 선수를 탔는데 이때 우리 한국인으로 딱 3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박항서 감독, 손흥민 선수, 그리고 한 친구는 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기자여서 물어봤어요. 본인이 투표했다고 그래서. SBS 기자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니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인데 그 기자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메일이 왔대요. 피파에서. 네가 이 투표를 하지 않을래? 하면서 URL이 찍혀 있어서 완전 영광이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한국인 3명 중에 1명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했거든요. 아니 박항서, 손흥민하고 동급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축하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하지만 발롱도르는 좀 다르거든요. 이제 프랑스 풋볼이라는 곳에서 지정한 매체들이 있죠. 그 매체 기자들이 투표를 하고 우리도 투표권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네. 한 스포츠 전문 일간지가 투표권을 갖고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5위 투표를 했다고 발표를 했죠. 손흥민 선수가 근데 본인이 어떻게 투표를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공개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매체가 어떻게 투표를 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자들이 또 취재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시가 받았는데 6번 받아서 최다 수상자가 됐죠. 그렇군요. 네, 호날두도 5번을 똑같이 받았다가 그러니까 5번이 최대였는데 이번에 6번으로 한 발 치고 나간 거네요. 네, 그래서 호날두가 메시가 최다 수상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상식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노쇼 논란이 좀 있었고요. 헬스장 가서 뛰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이탈리아 리그에 시상식 있었는데 거기 참석했다고 합니다. 거기 참석했어요? 네. 일단 그랬다고 하고 손흥민 선수는 22위. 일단 표를 아까 받았잖아요. 5위표를 4개. 5위표를 4개나. 4개 받아서 22위인데 이게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고. 그래요? 네. 박지성 선수도 이 정도 못 받았군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 선수가 한 번 29위인가 이렇게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게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체제에서 정말 잘하고 있죠. 6경기 지금 연속 득점인데 무리뉴가 3경기를 무리뉴 체제에서 뛰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무리뉴 감독이 좀 더 많이 뛰는 그런 역할을 좀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원래 왼쪽에서 계속 공격을 가담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랬죠. 지금 무리뉴 체제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그 보통 공격진이 있으면 수비에 윙백이 내려와서 공격을 같이 가담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왼쪽은 수비수가 많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무리뉴 체제에서 보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수비 역할도 조금 하면서 그 공간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뛰어야 되는. 많이 뛰어야 되네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팬들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손흥민 선수 한 시즌을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지난 본머스전 주말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를 2개나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경기를 조율하는 입장이고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것이 영향을 줬네요. 어시스트 그렇죠. 쓰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 내일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가 있습니다. 맨유하고 토트넘. 네, 맨유와 무리뉴는 약간의 악연이 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년 전에 맨유에서 경질이 됐거든요. 잘렸죠, 거기서. 네. 예. 그래서 내일의 그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를 무리뉴 더비라고 지금 불리고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무리뉴 더비. 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는 예. 토트넘의 공격수인 손흥민이 무리뉴 감독이 맨유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쨌든 국내에 박지성 선수 이후로 맨유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흥미로운 경기, 스포츠 토토는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FA 제도가 변경이 된다고요? 네, 이제 FA가 약간 빈익빈 부익부처럼 진행이 됐었고, 그렇죠. 워낙에 이제 뭐 대여급들이 나오면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지금 올해는 무척 썰렁한 FA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KBO에서 뭔가 FA 제도를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선수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현행은 고졸은 9년이고 대졸은 8년이 돼야 FA가 되는데 1년 단축을 시켰고요. 그리고 FA 제도를 최근 3년간 평균 연봉과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를 매겨서 A, B, C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등급제죠. 네, 그렇죠. 그래서 A 등급은 기존과 비슷한 룰을 적용을 하고 B 등급과 C 등급 같은 경우는 보상의 그 규정을 좀 완화시킨 거죠. 보상 규정을 완화. 네, 뭐 보상 선수라든지 그렇죠. 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시켜 놓으면 구단들이 좀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약간 우리가 말하는 준대여급 선수들도 충분히 많은 팀들의 오퍼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전력 평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노렸는데 이번 이제 KBO 이사회에서 프로야구 선수협회에 수용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2일날 총회를 열어서 조건부 수용을 했어요. 선수협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불리할 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셀러리 캡도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KBO 이사회에서 내세웠거든요. 지금까지 셀러리 캡이 없었어요, 프로야구에는. 한국에는 보통 이제 그게 인원이 작은 스포츠, 예를 들면 농구라든지 이런 데는 셀러리 캡이 있지만은 야구나 축구 이런 데는 셀러리 캡이 보통 없었잖아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고. 근데 M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얼마 전부터 셀러리 캡이 생겨서 2억 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2,450억 원의 셀러리 캡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MLB 같은 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만약 이 금액을 넘어섰을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넘어설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치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초과된 금액의 뭐 한 17점 몇 % 정도를 사치세로 내면서까지도 럭셔리 텍스라고 그렇죠. 말 그대로 럭셔리 텍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셀러리 캡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보고 FA 제도의 개선안도 일단은 수용하지만 셀러리 캡의 그 제도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달라, 상한선을. 그걸 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런 조건부 수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도 이런 사치세를 적용을 하면서 약간 소프트하게 일단 셀러리 캡을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만약에 이게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되면은 아마 그러니까 셀러리 캡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 설명을 드리면 셀러리 캡에는 하드 캡이 있고 소프트 캡이 있습니다. 하드 캡은 아예 금액을 정해놓고 단 1원도 못 넘어요. 그리고 소프트 캡은 넘을 수는 있지만 각종 조항들이 있어서 뭐 이제 유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넘으면 사치세를 내서 구단 운영에 굉장히 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인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처음부터 하드캡은 힘들 것 같고 하드캡은 힘들다. 소프트캡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된다면 정말 내년부터는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리그 흐름 자체도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에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한화가 지금 뜨겁다고요? 아니 제가 그 프리야구 소식을 늘 이렇게 보면서 어떤 소식을 전할까 이렇게 보는데 계속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의 뉴스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하나가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보내고 있다. 근데 한화는 매년 뜨거웠어요. 그렇죠. 시즌 중에도 뜨겁고 못해도 뜨겁고 잘해도 뜨거운데 예. 보통 이제 스토브리그라는 것이 메이저리그에서 예전에 난로가의 단장들이 모여서 그렇죠. 이렇게 불을 쬐면서 여러 가지를 상의했다 해서 스토브리그도 있지만 또 중의적인 의미로 정말 뜨겁기 때문에 그 열기가 시즌만큼 뜨겁기 때문에 스토브리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한화가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스토브리그를. 일단 제가 뭐 정근우 선수가 가고 뭐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한화가 정말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구성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난 시즌에 뛰었던 3명과 모두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잉이 외국인 타자로 재계약을 했고요. 서폴드 그리고 체드벨이 마운드를 책임지게 되는데 이게 외국인 선수 3명 체제 후에 하나가 전원 재계약한 게 처음이라 그래요. 근데 정일절 단장이 단장으로 오면서 나는 현장의 소리에 기구일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부진한 선수, 어떤 선수,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를 계속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세웠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호잉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그 문화에 정말 잘 적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한화 같은 경우가 홈런 순위 올해 그 시즌을 보면 8위예요. 팀 순위로. 그러면 좀 거포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외국인 타자한테는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거포 외국인 타자를 좀 물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였는데 호잉이 워낙에 한국을 좋아하는 데다가 호잉이 좀 아파도 자신이 뛰겠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수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호잉은 또 연봉이 삭감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화에서 뛰겠다라고 승낙을 한 걸 보면 뭔가 그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한화가 과연 이 외국인 선수를 재계약하고 이렇게 발빠른 행보를 하는 한화의 이제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고요. 두산이 약간 외국인 선수 계약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오늘 린드블럼과의 계약이 불발됐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했잖아요. 근데 린드블럼 쪽에서 공식적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두산은 린드블럼과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산은 에이스 투수를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소식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간만인데 NBA 사실은 우리 방송 중에서 NBA까지 다루는 방송은 흔치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NBA 소식을 언젠가 한번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은 예전에 NBA가 마이클 조던 시대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NBA 굉장히 좋아해서요. 지금도 NBA 경기 가끔 보고 있고요. 그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매직 존슨 레리버드 시대부터 봤어요. 사실 80년대부터 그거를 그 AFKM으로 그렇죠. 많이 그 시대는 그렇게 봤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약간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좀 멀어지는 때가 있다가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힙한 스포츠라고 하죠. 요즘 힙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힙한 스포츠가 NBA예요. 요즘. NBA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 중국 시장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NBA를 한번 다뤄볼까? 과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NBA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가끔 거론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좀 재밌는 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 시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팀이 5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던 팀이죠. 그렇죠. 네, 파이널을 계속해서 뛰었고 우승도 많았고 우승을 3번 하고 준우승을 2번 했죠. 지난 시즌은 이제 토론토가 우승을 하면서 이 워리어스가 준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2010년대 가장 최강팀을 꼽으라면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꼽는 팀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렇죠. 이번 시즌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최하위예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 최하위였던 애틀란타에게 79대 104로 졌습니다. 이게 그 턴오버를 23개나 저질렀고요. 석점 슛이 17개 중에 3개만 넣으면서 근데 사실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렇게 2010년대를 휘저을 수 있었던 건 3점 슛이었거든요. 스테판 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커리가 부상이거든요, 지금. 손목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했고 3월에나 나올 거예요. 그런데다가 케빈 듀란트가 사실은 커리와 잘 호흡을 맞췄는데 이 친구가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클레이 톰슨 이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그 파이널 때도 나왔다가 또 부상을 당해서 그렇죠.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팀 전력의 전부인 삼각편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몰락의 길, 왕조가 뭐 몰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작년에 1등 했던 두산이 올해 꼴찌하는 것 같은 프로야구로 따지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수들도 패배에 좀 익숙하지가 않을 거고 팬들도 그런데 이게 패배에 익숙하지 않은 건 선수나 팬뿐만이 아니라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자녀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예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 들고 나왔는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스테븐 커리의 딸인 라일리 커리와 대화한 내용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라일리 커리는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들에게 유명해요. 왜냐면 아빠 응원도 많이 오기도 하고 2012년생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 8살 정도 된 친구인데 이 아빠가 인터뷰할 때 품에 안겨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미디어에 해서 노출이 많이 되는 그리고 응원도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딸이어서 워낙에 좀 유명한 2세인데 이 선수 이 그 딸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라일리가 우리 또 졌냐고 왜 우리 계속 지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빠의 팀이 지는 게 그러면서 그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골든 스테이트가 지는 거 익숙하지 않다. 내 아이들도 그렇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패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라일리에게 나는 이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커리가 3월에나 복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버텨주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현재 좀 그 NBA 상황 얘기해드리면 서부 컨퍼런스 1위는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LA 레이커스. 몇 년째? 18승 3패입니다. 아니 몇 년째 해먹는 건가요? 르브론 제임스는 도대체. 네. 그렇고 동부는 미러키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18승 3패고요. 아테토쿤보 이 선수가 지난 시즌 MVP예요. 별명이 그리스 괴인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괴인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BA 이번 시즌 초반부터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팬들도 많겠지만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말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LA 클리퍼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지금 LA 레이커스가 있는 서부 컨퍼런스 3위를 달리고 있고요. 덴버 너기츠가 2위인데 오늘 그 LA 레이커스랑 경기를 했는데 LA 레이커스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1, 2, 3위가 다 인기 있는 팀에 전력이 만만치 않은 팀이어서 서부 컨퍼런스 경기 재밌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서 NBA를 이렇게 방송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저희가 또 다른 또 스포츠 소식으로 가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작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